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만기 교수의 조달 아카데미 2강을 시작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공공조달의 개념이 무엇인가, 공공조달과 민수조달은 어떤 차이가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상당히 기본적인 개념이긴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런 공공조달의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신다는 것은 앞으로 이에 응대한 전략을 정말 잘 만들 수 있다는 것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초기에 이해해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공조달과 민수조달을 구분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돈을 따라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예를 들면 뭐 범죄를 형성함에 있어서 뭐 범죄를 추구함에 있어서 follow the money, 뭐 돈을 따라가면 모든 게 다 형성된다고 그러죠. 조달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돈을 따라가면 됩니다. 돈이 바로 공적 자금이다. source of funding. 돈이 과연 어디서는 공적 자금, 세원, 우리가 내는 세금 같은 이런 공적 자금으로 진행된 조달 사업은 공공조달의 첫 번째 요소에 해당됩니다. 그럼 반대로 민수조달은 예를 들면 A라는 기업에서 뭐 컴퓨터를 뭐 만들어서 한다 그러면 그 기업의 소요에 의해서 기업이 필요한 거에 서 기업 자체의 재원으로 구매를 하게 됩니다. 가치가 날라지는 거죠. 두 번째 요소는 뭐냐면 공적 자금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이 공적 자금은 우리가 내는 세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정성과 투명성이 보장이 돼야 됩니다. 그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장하기 유일한 방법은 바로 법 체계 안에서, 규정 안에서, 그리고 짜여진 틀의 프로세스와 그 절차와 과정을 따라서 진행해야만 공적 자금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공조달법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적 자금을 활용을 해서 조달 사업을 하기 때문에 공공조달의 두 번째 특징은 바로 공공조달법. 우리나라 같으면 뭐 조달청에서 우리가 나라당 때 활용하는 국가계약법이 있을 거고, 미국 연방정부 같은 경우는 FAR, Federal Acquisition Regulation 있을 거고, 미국 국방부 같은 경우는 Defense Federal Acquisition and Supplement 있을 것이고, UN 같은 경우는 당연히 UN 조달 규정이 있고, EU는 EU Directive, 그래서 EU 조달 규정이 있습니다. 모두 공공조달의 핵심적인 두 번째 단계는 공적 자금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이 공적 자금을 공정과 또 투명성, 또 fairness procedure, 소위 말해서 그 과정과 절차의 그 확실한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규정과 절차, 법 규정에 따라서 진행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그러면 공공조달을 통해서 뭐 엄청난 우리가 큰 사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우리 전방에 있는 군인들을 위해서 방한복을 모두 교체한다 이런 사업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 국가 전산망을 다 교체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결과물을 과연 누가 혜택을 받느냐? 공공의 이익이 돼야 됩니다. 이 공공조달의 끝부분은 당연히 공공의 이익이 돼야 됩니다. 그렇지만 민수조달의 특징은 두 번째 이슈처럼 첫 번째는 민수조달은 자체에 지원을 하고, 그러니까 내부 규정 절차에 따라서 진행을 하겠죠. 민수조달은, 공공조달은 이제 공공조달법에 대해서 진행한다 말씀을 드렸고, 결과물도 마찬가지로 공공조달은 전체 공익을 위해서 반드시 집행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기업 같은 경우는 특정한 ABC 기업에서 재원을 공급하고 자기들 내부 구조에 따라서 조달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그 기업의 이윤 극대화를 위해서 활용해서 진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공조달과 민수조달의 세 가지 갈래가 나눠진다. 공공조달은 공적인 자금, 첫 번째, 두 번째는 바로 이 공적인 자금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규정과 절차, 법규 안에서 진행을 한다. 그래서 법규 안이라 하면 나중에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어디 카이스트 오시면 뭐 이 다정과 절차를 공부하는 단계가 있고 또 실습하는 단계가 있겠습니다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꼭지가 사실은 이제 3시간, 4시간 강의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런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말씀드리기 한계가 있습니다만, 그런 다양한 절차를 통해서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결과물도 마찬가지로 공익을 위해서 한다. 한 가지 많은 분들이 그런 질문을 하시죠. 유엔이 왜 공공조달의 그런 범주냐? 뭐 첫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엔은 어떻게 보면 주인이 없다는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회원국들이 사실은 국가 분담금 또 특별 분담금을 내서 운영하는 게 바로 유엔입니다. 그 유엔에 5만 명 이상 그때는 직원들을 누가 먹이살을 했냐면 대한민국은 뭐 한 10번째 정도 1년에 한 번씩 사무국에서 국가 경제의 규모를 따져서 이제 국가 분담금을 정하는데 그만큼 우리가 돈을 많이 내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유엔은 뭐 케냐에 예를 들면 뭐 코비드-19 때 뭐 진단기가 필요하다 그러면 UN OPS나 뭐 UN 유니세프가 그걸 소요를 하는 게 아닙니다.
유니세프는 우리가 제출한 그 국가분담금이나 특별분담금을 가지고 그 재원을 가지고 공적기금이죠. 그리고 유엔 조달 규정에 따라서 구매해서 누구한테 준다? 바로 케냐의 이러한 코비드-19 테스트에 필요한 사람들한테 제공을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유엔 조달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체적으로 공공조달과 민수조달이 갈라지는 큰 소위 말해서 강줄기에 대해서 한번 훑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쭉 보시면서 구독도 많이 주변에도 많이 해주시고 제가 앞서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이 조달 아카데미는 사실 영역이 단순한 뭐 내가 조달을 해서 물건을 판다 그걸 떠나서 우리 한국 기업들이 이러한 단계와 절차를 따라서 공공조달을 하기 위해서는 두 번째 항목처럼 절차와 그에 따른 운영의 지침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기업들이 무조건 공공조달에 관심이 있어서 나 유엔에다가 조달할 거야 하기 전에 유엔 조달의 필수사항이 뭔지, 또 벤더 등록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유엔에서 필요한 건 제품에 대한 인증이 어떤 게 필요한지, ISO가 필요한지, EU가 필요한지, 예를 들면 미국 연방정부 보건처 같은 경우는 FDA가 왜 필요한지를 분명히 인식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